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 측이 이제 대통령 집무실을 지금 청와대 터에서 용산에 있는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데 뭐 여러 가지 이 비용을 다 산출을 했더니 그게 496억쯤 든다는 거죠. 그래서 500억쯤 든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예비비에서 지출을 좀 해달라. 예비비 지출을 하려면은 뭐 따로 법을 만들 필요도 없이 그냥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자리라고 보면 되십니다. 네, 거기에서 그냥 의결만 하면은 바로 지출이 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안보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 그래서 지금 국방부 그 자리에는 국방 신청사, 구청사, 합참 청사 뭐 이렇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국방부가 합참 쪽으로 넘어가는 그쪽의 예산 100 몇십억은 못 주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96억 그걸 다 줄 수는 없고 310억만 받아가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사비가 496만 원 자 들게 다 견적이 나왔습니다 하고 그 결제 받으러 갔더니 496만 원 못 주겠고 310만 원만 받아가. 이사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아니 이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움직일 비용까지 딱 한 세트로 돼 있는 거지. 절반을 썰어내 가지고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그러면은 저쪽이 방 빼야지 여기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방 빼는 비용도 줘야지. 여기서 가는 비용만 주면은 그게 이사하라는 얘기예요, 말라는 얘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사라고 하는 것은 순차적으로 저쪽에 있는 채권상을 빼야 이쪽에서 채권상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뭔가 연쇄고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쇄고리 중 하나를 툭 잘라가지고 이 돈은 못 줘 하면은 전체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좀 속 시원하게 설명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전 대표님? 그냥 보통 사람 상식하고 비슷하지 뭐 거기라고 중불난 거 있겠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 이사하는 거나 저쪽이 이사하는 거나 한쪽이 짐을 빼야지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사람도 이사를 할 때 어느 한쪽이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이사를 못하면 순차적으로 이사를 못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원래는 오늘 4월 5일 식목일 국무회의에 이 예비비를 이제 의결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상정을 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거기에 앞서서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310억 안 된다. 그건 못 받겠다. 이랬습니다. 어제도 지금 하마평 인사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도 뭐 엄청나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런 하마평은 사실은 쏟아집니다. 그래서 그 우리 제작팀하고 이거 대본 만들 때 이 하마평을 다 써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고민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뭐 100% 맞아 떨어지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전혀 엉뚱한 것도 아니고 이제 관련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해서 누가 지금 유력하다 뭐 저 사람이 뭐 새롭게 대두를 했다 누가 그 부상을 하고 있다 되게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 부상 뭐 대두 뭐 하는데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전혀 아니올시다일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걸 여러분께 다 소개를 지금 뭐 잔뜩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이거 다 말씀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아유. 네, 일단 뭐 국가정보원장 조태용, 안보실장 김성한, 외교장관 박진,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권영세 혹은 장제원,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뭐 급부상을 하고 있다, 장제원인 것 같아. 아침에 저한테 뭐 그런 제보를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장제원이 청와대 들어가기로 했어. 가봐야 알죠.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추경호, 법무부 장관 한찬식, 강남일, 조상철 셋 중에 하나. 행안부 장관 이태규, 원희룡 둘 중에 하나.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몫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동 정부를 꾸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 그래서 그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측근들로 분류될 수 있는 사람이 최진석, 신용현, 김도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태규. 글쎄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어디에 임명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장을 누구를 뽑느냐, 이제 이 문제인데요. 정치인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무총리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이제 과거에 그 우리나라 대통령제에서 비서실장들이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장관 인사, 뭐 차관 인사, 각 부처의 국실장 인사, 그 수십 명, 수백 명의 인사를 국무총리가 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헌법 제87조 제1항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헌법에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국무총리는 제껴놓고 청와대가 다 알아서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그런 과거의 관례를 다 깨고 헌법에 쓰여진 대로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지명자가 이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대통령 비서실장과는 사뭇 결이 다른 이제 그런 성격과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 차기 정부의 대통령 비서실장일 것이다라는 말은 이제 있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경제 전문가를 앉히고 싶어 한답니다. 이것도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는 가봐야 알겠는데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없지 않아 있으니까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결국은 본인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게 되겠느냐, 이것을 판가름짓는 것은 경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5년 뒤 온 국민의 박수를 받으면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나오려면 경제가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국무총리도 경제통,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경제 전문가를 고르고 있다. 이제 그런 보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비스타, 여러분 그 지나치신 적 있습니까? 혹시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 중에서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계시는 분도 아마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거기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윤석열 당선인 부부가 지금 그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있는데요. 그 예전에 왜 삼풍백화점 무너진 그때 그 무너졌던 삼풍백화점 자리에다가 새로 지은 주상 복합 아파트, 그게 이제 아크로비스타인데요. 거기에 김태효 인수위원회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 그다음에 김일범 외신공보 담당 보좌역, 그다음에 함성득 국민통합위 위원,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 딸 부부, 뭐 이렇게 다 그 아크로비스타에 살고 있는데, 이 아크로비스타에는요 지하에 주민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동 목욕탕이 있답니다.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시설이 이제 꽤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과 윤석열 당선인이 목욕탕에서 조우하기도 했다. 특히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탕에서 나오는데 덩치 좀 있고 살이 뽀얀 분이 지나가서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었다. 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정겹게 들리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크로비스타에서 빨개 벗고 만나는 사람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선거들이 또 있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5일이지요. 화요일, 내일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날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원내대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권성동 윤핵관 중 최고 마탱인 셈이죠. 권성동, 그다음에 조혜진, 그다음에 김도읍, 박태출 이렇게 네 사람이 원내대표 이제 지금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러지 말고 어차피 권성동 의원이 될 가능성도 있고 제일 중요하잖아. 그냥 권성동 원내대표로 우리가 투표를 해. 이제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미 조혜진 의원도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제 그리할 수는 없어서 김도 뭐 다 함께 경선을 치르지 않겠는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가장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 중에 한 사람이던 김태흠 의원이 있었는데요. 충남지사에 출마하는 쪽으로 바꿨답니다.